안녕하십니까. 간목일간 사주의 계묘년 2023년도 신수복입니다. 이 예시한 사주는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님의 사주입니다. 천간이 간목인데다가 일주가 갑자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올려서 풀게 되었습니다. 이 사주의 계묘년 내년의 신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기하께서는 커다란 산맥, 거대한 산맥을 이어서 그 산맥 위에 산맥의 관리자로서 주인으로서 태어났습니다. 자, 이 무토를 우리는 흔히 산에 비유하는데 하나가 있으면 그냥 단봉산이지만은 두 글자가 이어졌으니까 산맥이다라고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산맥은 간목이 무토를 보게 되면 편재라고 합니다. 사주용어로 편재는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큰 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재력가의 집안에서 태어난 나도 재력가다, 재벌의 후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산맥이 편재 산맥이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자, 연간은 조상이고 조부님입니다. 또 일의 시작을 알리기도 합니다. 출발입니다. 이 무토는 월간 무토는 부친궁입니다. 자, 이 글자가 그대로 이동을 했으니까 성계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조부님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산맥이 부친에 이어서 나에게 당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부님께서 창업을 하신 삼성이라는 거대한 그룹의 산맥이 부친에 이어서 나에게 와서 내가 관리하는 주인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사주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사주에서 코드로 읽어낼 수 있다는 게 참 재밌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조부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조부님은 뚝신가 배짱가 복록가 사업에 대한 해안을 갖추신 분인데다가 풍류까지 있는 풍류남아이기도 합니다. 자, 조부님을 보고자 하면 조부님 궁인 무토로서 통변을 하면 됩니다. 이것을 통변, 백변의 원리다. 통변을 하되 100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천변만화한다. 사주가 이렇게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내야만이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무토 고중 기중 차정이라고 적천수에 예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뚝신과 배짱을 뜻하는데, 이 무토가 신금을 차고 앉았습니다. 무토 입장에서 신중의 경금은 바로 식신입니다. 식신은 복록과 풍류다. 그래서 풍류남아이기도 하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자, 신중에는 임수가 있는데 이것은 무토가 볼 때 편재, 큰 돈입니다. 자, 경금이 생하니까 금생수 하는데 재를 생했으니까 식신생재 구조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복록과 재물이 자연스럽게 따르는 그런 인연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화천용출이라고 합니다. 화는 뭡니까? 재화가, 즉 돈이 천, 운물천자죠. 운물에서 샘솟듯이 용출한다.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돈이 생기는 그런 구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부친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여기가 부친궁인데 조부님의 글자가 그대로 공간 이동을 해서 부친에게 와 있습니다. 즉 조부님의 창업을 부친께서 성계한다, 계승한다, 이런 뜻입니다. 부친께서는 형들도 계시지만은 내 사주의 인연에서 삼성이란 거대한 기업을 부친이 성계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자, 부친께서도 같은 무토이기 때문에 조부님과 코드가 통하고 조부님처럼 뚝신과 배짱이 있는데 부친께서는 더욱 그러하다. 오하는 뭡니까? 바로 양인입니다. 양인은 급제 3개 정도 에너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급제는 주관, 자아, 주체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더욱 강하다. 자, 무오는 관운장입니다. 비유하자면 실제 관운장의 사주가 무오가 내 귀중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데 도충격 사주입니다.
관운장이 타고 있는 오화 말은 바로 적토마입니다. 적토마는 뭡니까? 추진력, 직진성이 있죠. 추진력이 뛰어난 분이다. 적토마 속에는 병화 불이 있고 정화가 있는데 병화는 무토가 볼 때 편인이고 정화는 무토가 볼 때 정인이다. 편인과 정인은 발군의 기획력과 예측을 뜻합니다. 사업을 보는 미래 예측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친께서 정리하자면 뛰어난 기획력과 예측력으로 적토마 같은 추진력으로 이를 물려붙이는 불도저 같은 분이시고 관운장처럼 의의를 나는 호탕한 분이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좌우충을 하고 있으니까 광선이 빠르게 교차하고 있으니까 광선과 전자, 통신 분야, 즉 첨단 분야에서 주요하는 사업을 하게 되고 좌우충은 해외 물상이니까 해외까지 사업을 확대 발전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화는 무호 입장에서 볼 때 양인 칼입니다. 칼은 누가 차고 있습니까? 무인입니다. 무인이 칼을 차고 있는데 이 칼은 무예를 뜻합니다. 무예를 단련했는지는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무예를 계속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칼은 칼춤을 치니까 상신합니다. 몸을 다치게 됩니다. 다치게 돼서 좌우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인은 혐합충이라고 했습니다. 혐오한다. 합이나 충을. 칼춤을 치고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상신할 가능성이 높고 태어나면서부터 남들이 모르는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사업은 앞으로 어떠할까요? 기하께서는 간목이 오화를 봤으니까 상관입니다. 상관 사주가 무토를 봐서 생재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조부님께서는 식신생자라고 그랬습니다. 식신생재 구조다. 생재, 즉 돈을 만든다는 면에서는 같습니다만은 도구는 조부님은 식신이고 기하는 상관입니다. 식신은 그 시대에서 복과 운이 따라야 되고 상관은 보다 치밀한 계획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생재하는 그런 구조가 다른 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부친과 닮은 점은 부친이 무토가 오화 즉 정인 인성을 깔고 있고 나는 갑자로서 또 인성을 깔고 있는데 인성은 뭡니까? 계획이나 추진력 이런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다가 나도 좌우충을 하면서 강선이 빠르게 교차하고 있으니까 첨단 분야의 부친이 주요했다면 나는 더욱더 최첨단 분야로 나가야 된다. 즉 양자가학이라는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또 우주과학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좌우충은 해외를 넘어서 대기권 밖으로 나가니까 달나라에다가 삼성의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로 사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친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런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때는 모친 사주를 봐야 됩니다만 이 사주만 놓고도 통변이 가능하다. 그것을 통변백변, 천변만화라고 그랬습니다. 자중의 개수라는 이 정인이 나의 모친입니다. 옆에 신중의 경금, 즉 개수 입장에서 인성을 봤거든요. 인성은 뭡니까? 학입니다. 또 멀리 또 신중의 경금을 봤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지적 내공을 쌓으신 다재다능하신 분이군요. 이런 답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의 아내 처우는 어떻습니까? 기아의 처는 굉장히 좋으신 분이기는 하지만 에너지가 사방으로 분산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 곁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간목에 정재는 기토인데 오중에 기토가 있습니다. 이 기토는 정화가 이끌고 다닙니다. 정화가 향도입니다. 선두로 이끌고 다니면서 운전대 역할을 하는데 이 정화가 신중의 임수와 합을 하고 자중의 임수와 합을 하고 멀리 또 신중의 임수 시천간의 임수와 하나 둘 셋 네 군데로 합을 하면서
사방으로 에너지가 분산되면서 기토를 끌고 다니니까 반드시 떠나게 돼 있다. 자, 좌우충으로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 통변도 맞습니다만 깊이는 통변을 일단은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정하는 누굽니까? 나의 장모님입니다. 이 통변은 더 이상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나의 자녀는 어떠십니까? 귀하의 자녀는 자녀 자리에 앉아서 경검이 신검에 앉아서 녹을 타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옆에 자중계수 상간의 설기를 했고 식신의 설기를 했는데 식신과 상관은 경검이 금생수 설기하는데 이것은 표현이고 또 표출을 뜻합니다. 표현은 뭡니까? 예술이죠. 예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표출은 뭡니까? 예능입니다. 몸동작 등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술은 뭡니까? 나의 내공을 밖으로 표출시키는 거니까 언어도 해당이 됩니다. 즉 언론 분야 또 문필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아의 자녀를 기아의 그룹의 부서에 배치를 한다면은 기획과 광고와 미디어 분야에 배치를 한다면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것입니다 하고 자문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나의 작년의 운은 어땠습니까? 신축년입니다. 자, 이것은 테스트가 들어온 겁니다. 간혹 가다가 상담을 하게 되면 저 작년에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테스트 해보고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54세 신축인가 45부터 55 넘어가기 전에 계해대운해인데 계해대운에서 이 사주 환경이 어디까지 왔나 이것을 봐야 됩니다. 간목이 5월 달에 와서 물이 필요합니다만 물이 너무 많으면 그것도 병입니다. 계수가 들어온과 동시에 연간 월간에 있는 무토와 쟁합을 합니다. 쟁합 즉 분쟁의 합이 벌어진다. 투쟁의 합이 벌어진다.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는 조보님이고 부친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설정은 그렇게 보고 이 대운에서는 또 설정 장면을 바꿔서 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는 설정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나의 제 돈이고요. 이것은 인성인데 재인 상극을 하고 재인 상정을 하고 있고 탐재 개인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나의 돈이 문제가 됐다는 뜻이죠. 즉 내가 인성을 추진한 일, 기부한 나의 돈이 문제가 돼서 10년간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환경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중에 신축년인 작년이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신금이 들어오게 되면요. 바로 간목에다가 대못을 받습니다. 대못을. 즉 나무에다 정을 박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나무가 시름시름 아프겠죠. 간목이 경금을 만나면 이것은 도끼입니다. 도끼로 나무를 쪼개면 제목으로 쓸 수 있는데 못을 박아버리면 아무자도 못 씁니다. 자, 이 신금이 뭡니까? 정관인데 정관이 안 좋은 역할을 할 때는 살 역할을 하는데 살은 뭡니까? 관제, 구설, 시비, 송사 등등을 나타냅니다. 바로 관제, 구설, 시비, 송사가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 축토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축토가 해자축 하면서 수방국을 만듭니다. 물이 그냥 넘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간목이 뒤집어집니다. 즉 배가 뒤집은 전도됩니다. 자, 이 사주의 아쉬운 점은 간목이 뿌리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외풍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것을 그대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외풍에 휘둘리기 쉽다. 앞으로 재벌가의 총수가 될 분이 외풍에 휘둘리면 안 되겠죠. 이것을 단단히 기억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수방국이 와서 휘둘려 버렸습니다. 사주가 뒤집어졌는데 축토는 또 재가 해당이 되죠. 재가 되는데 이 축토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서 신자 합의됐지만 옆에 붙어서 충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자축을 하게 되면은 온전하게 빗장이 풀리니까 이번에는 오화가 동했습니다. 오화는 뭡니까? 바로 수옥살입니다. 수옥살.
수옥살. 사람이 사방이 갇혔다. 깜빵에 있는 거죠. 수옥살이다. 이렇게 쓰나? 자, 이렇게 쓸 겁니다. 아마 수옥살이다. 수옥사는 깜빵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축토가 사주를 오화를 엉뚱하게 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옥살이 동했습니다. 올해 나의 신수는 어떻습니까? 다 같지만 한번 테스트 당해보겠습니다. 갑자가 나타났으니까 내가 현실에서 대운에서 나타나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해다. 자, 자수가 와서 신자합이 되는데 여기서 와서 또 신자합을 하니까 오화가 동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간목이 들어와서 살짝 무토를 터치하지만 큰 산의 간목은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민이 나타났습니다. 이민이 올해가 이민이니까 임수가 들어왔죠. 물이 들어왔고 신자 수국이 됐지만은 무토가 이번에 힘을 받았습니다. 이 무토 두 개가 어디다가 생에다 장생에다 뿌리를 내리고 힘을 받아서 인옷을 화를 형성하니까 여기가 강해져서 얼마든지 순환 방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임목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네요. 임목은 뭡니까? 납수하고 있습니다. 물을 쫙쫙 빨아당겨서 나의 뿌리가 만들어졌다. 또 이것을 수탕기호라고도 합니다. 사주에 물이 많으면 기호, 호랑이를 타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겨울 사주에 해당합니다만 이런 경우도 그대로 써먹어도 됩니다. 인중에는 병화, 무토, 간목이 있기 때문에 이 간목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물이 많을 때. 그러면 임목이 뭡니까? 나의 녹이잖아요. 녹. 간목의 녹이란 말. 그리고 지지는 바로 현실입니다. 현실에서 내가 현신한다. 짠하고 나타났다. 즉 나의 위치를 본 위치를 찾았다. 즉 위치로 이런 뜻입니다. 나의 위치로 돌아왔다. 즉 석방을 뜻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나의 내년 신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묘가 들어왔습니다. 계수가 들어오면 천간의 무토들과 쟁합을 하게 됩니다. 장간 반짝하면서 분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뭡니까? 나의 재입니다. 내가 투자한 것이고 이거는 뭡니까? 인성이니까 나의 투자한 소유권 등기입니다. 이것을 무토 자기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무토 입장에서 또 재거든요. 내 돈, 내가 투자한 처에서 그 사람들이 나의 등기를 자기들이 소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토는 어디입니까? 오화에 앉아있고 무토는 신금에 앉아있는데 이 가운데 미토를 끼고 있으니까 미신방이니까 중국 해안선을 따라서 동남아 국가인데 제가 예측컨대 베트남 정도로 보여집니다. 베트남의 삼성 공장에서 그들이 분쟁을 일으키면서 나의 등기를 자기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부정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에 대응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에는 육친의 건강에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개수가 모친인데 모친이 무토들로부터 분쟁을 하면서 극합을 당하고 있으니까 모친 건강에 유의하라. 또 모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나의 남편궁인데 시댁입니다. 즉 나의 외가댁에서 분쟁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조용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묘목에 대해서 통변을 해보면 묘목은 바로 뭡니까? 묘목은 나의 누이입니다. 양인이죠. 양이니까 누이입니다. 누이인데 묘목이 와서 자수를 만나게 되면 형사를 먹었습니다. 형사는 바로 건강이나 수술을 뜻합니다. 나의 누이에게 그런 일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서 들이받으니까 이것을 신금을 만나게 되면 기문관살이다. 기문관살은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오화를 만나게 되면 파살입니다. 파살은 파살이 들어오게 되면 무릎 다치고 그럽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더욱이라는 부사로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경계통의 더욱, 또 자모 형사를 또 만났으니까 여기서 보듯이 형살은 건강이나 수술을 뜻하고 또 신금을 만났으니까 이것은 뭡니까? 바로
기문이다. 기문관사는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는데 나의 누이에게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생긴다. 신경계통이 더욱 좀 안 좋아져서 금강수 수술이나 시술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또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일도 있습니다. 올해가 아니라 내년입니다. 개수는 뭡니까? 인순이가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을 따겠네. 묘목은 뭡니까? 양인인데 신금을 만나서 양인합살이 됩니다. 양인합살은 바로 나의 권위를 뜻합니다. 나의 권위가 한층 더 높아진다. 또 이것은 뭡니까? 간목 입장에 볼 때는 양인이지만 12운성으로선 제왕입니다. 제왕. 내가 제왕 자격증을 따겠구나. 자, 이 돌아가는 거로 봐서는 임목인 올해 연말에 총수로 취임할 수 있는데 내년이면 확실하게 내 권위가 올라가고 내가 제왕 자리에 자격증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하께서는 6효로도 신수를 본다는데 그것으로 한번 봐주실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내년은 계묘년이고 계묘고 5월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자, 5월 달이 돼야 되는데 내년에는 윤달이 있어가지고 한 달 밀립니다. 미월 달이 되고 기미가 되겠죠. 갑술일진인 것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이 되겠죠. 여기다 9, 1, 6, 10, 4, 8, 11, 9를 배치해서 66 제지하게 되면은 이런 개가 나옵니다. 88 제지입니다. 죄송합니다. 88 제지에서 상계하계를 정하고 66 제지를 해서 동효를 정해서 보는 것이 택지 취가 수지비로 바뀌었는데 취지 비괴가 나오는데 세에 관이 붙었네요. 관은 공인이나 공직자에게서는 명예를 뜻한 명예가 높아진다. 청룡이 붙었으니까 기쁘다. 기쁜 명예다. 자, 사화를 내년에 묘목이 생해주니까 묘목은 뭡니까? 세군입니다. 세군은 뭐죠? 황제, 임금의 자리다. 생해주고 있으니까 항은 대사를 입다. 황은, 황제의 언덕을 입어 대사면을 받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년에 좋은 일이죠. 그런데 공망이네요. 공망은 뭡니까? 그 효가 공망이 되지만은 연에서 생을 해주고 있으니까 동공 비공이고 완공은 비공입니다. 그냥 동그라미로 보시면 됩니다. 즉 관을 쓴데 관은 관이다. 관을 썼는데 동그란 관을 썼으니까 내가 왕관을 썼다. 총수로서 위치를 찾아간다. 취임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 여기서 사유에서 햇수가 동해서 사해충거가면서 돌아오는데 손이 동했습니다. 햇수가 동했는데 햇수 입장에서 신금을 합출해서 생을 받으니까 이것은 자, 문서고 공부입니다. 자손이 공부하러 가는데 구진이니까 무건 공부, 기존 하던 공부 완성을 보기 위해서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외국으로. 주의해야 될 달은 관이 붙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인신사에는 항공기 비행기 물상입니다. 신달을 조심해야 됩니다. 신달은 양력으로 8월이다. 자, 신달이 가게 되면 이 사화가 기운이 빠지면서 관기가 그대로 작동을 하겠죠. 자, 사화는 뭡니까? 사중에는 무토, 그 다음에 병화, 경금이 있는데 설정을 하면 이것은 활주로, 즉 비행장을 뜻하고요. 자, 병화는 엔진을 뜻하고 경금은 기체를 뜻합니다. 즉 사화는 비행기 물상이다. 그렇다면 8월 조심해야 되는데 8월 달에 두문불천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월달도 마찬가지인데 해월은 그대로 사해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11월이다. 이 두 달은 해외 나갈 때 특히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럼 육효적으로 볼 때 나의 사업은 어떻습니까? 사업은 해, 묘, 미가 돼서 목이 목생하니까 사업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해, 묘, 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간단하지가 않았나요? 자, 이재용 부회장님의 사주를 빌어서 내년 신수를 간목의 신수를 한번 전개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을목 주인공의 사주로서 신수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